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출연하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1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총평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본부장님? 일단 국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마지막 날이니까 2월 한 주의 총평보다는 2월 전체 총평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투자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네. 2월 달 내에만요. 2월 달 내에만 외국인이 무려 7조 5천억을 샀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7조 5천억을 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 별로 사진 않았지만 3천억 정도 관망세고 네. 선물 같은 경우는 무려 5만 6천 개를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담았는데 그럼 누가 이걸 다 망쳐놨냐? 기관에서. 기관에서 무려 코스닥을 1조 5천억을 팔아치웠고요. 네. 기관에서 5만 계약, 무려 5만 계약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파생을, 선물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8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과 기타 법인이 꽤 많이 팔았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무지가 도와주지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 도와주는 이 상황, 기관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수가 결국은 현재 올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은 거의 대부분 신고가고요. 전 세계에서 정말 최악이 경제 성장률 최악이라는 유로존마저도 네. 지금 다 신고가예요. 우리나라 빼고 신고가가 아닌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중국이 있죠. 아,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같은 세트가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 트위치 철수하면서 트위치가 트위치가 있지 않은 나라들 해가지고 동아시아에 세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북한, 한국 같이 엮이고 있어요. 국가의 격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국격이 좀 많이 안 좋구나. 우리가 탈중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섬나라 그 방파제 같은 나라는 우리 있어요. 저 방파제 해준 나라가 있어요. 네. 섬나라가 있는데 그 섬나라는 주가가 지금 2013년 이후 계속 신고가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그럼 국내 주식만 쳐다보고 주구장창 있느냐? 그러지 말라고 이 방송이 있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고 쾌 주식도 있고 막말로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지금 한 달 동안 300% 올랐어요. 2022년 대비 무려 50배 갔어요. 50배. 아니 널려 있다니까요. 미국 주식 그런 게 널려 있어요. 엔비디아 뭐 주구장창 오르고 있고 지금 다. 여러분 혼자 괜히 국내 주식에 매몰돼서 주구장창 고생하지 말고 또 그것뿐만 있습니까?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트레이딩 이거 여러분들 안 배워놓으시면 이렇게 재미없는 장에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거였죠. 우리나라만 안 가는데 다 잘 가고 다 폭등하고 있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좀 지수 오를까 싶었더니 코스닥 다시 하락 반전, 코스피 다시 밀어버리고 전 무슨 2610포인트 무슨 껌딱지 있는 것 같아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계속 발까지 잡고 지금 물귀신 하나가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증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국내 주식만 하는 거 아니고 네. 물론 국내 주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국내 주식 하지만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상품을 우리가 계속 지금 트레이딩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 살벌합니다.
아침에 그냥 9시 20분 되면 그날 수익 다 끝나버려요. 그냥. 여러분 아침에 20분 되면 그 요즘에 9시 20분만 되면 20분에서 30분 되면요. 칼리 전문가님이 그 1포인트 수익 났다고 파생 상품. 국내 선물. 1포인트면 네. 얼마냐면 25만 원이에요. 네. 하루에 25만 원씩 그냥 꾸준히 한 계약일 때 10개 하신 분인데 250만 원 번 거예요, 하루에. 네. 20분 만에. 그걸 매일매일 그걸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거라도 건지세요. 빨리 지금 국내 주식만 중요한차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해외 주식 잘 모르고 해외 선물 모르고 국내 선물 잘 모릅니다 하는 분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바로 저희가 무료 교육 강의까지 다 해드리니까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좀 수익 자체가 일단 좀 깔끔하게 좀 잘 나왔었고요. 네. 뭐 사실 국내 선물은 본부장님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한 계약 기준으로 25만 원인데 네. 사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 한 계약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최소 2계약에서 4계약이 일단 좀 기본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으로 거기서 뭐 네. 0.2%에서 0.3% 기준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제 단타성 대응으로 좀 끌고 가는 건데 일단 제가 하는 매매 방식 중에 하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바라보면서 1%에서 1.5%까지 한번 좀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자. 이 전략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라이브 방송 캡처를 매니저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캡처에서 이제 타점이나 시간대 이렇게 딱 나와 있다 보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네. 수익 자체는 일단 최근에 좀 계속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대응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파생 상품 투자다. 근데 뭐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ETF나 ETN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거고 네. 충분한 교육과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모의 투자를 가져가시면서 천천히 이 시장에 일단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생 상품이 너무 뭐 도박성이다 뭐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제가 그 관점을 다 깨트렸어요. 왜냐면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억, 2억을 가지고 나의 전 재산을 가지고 막 정말 한 종목에다가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면서 이게 뭐 몇 프로 떨어지면서 몇 백만 원 떨어졌네, 몇 천만 원 떨어졌네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응도 없고 뭐 어떠한 전략도 없고 이런 그냥 막연히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주식 투자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투자를 가져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충분한 교육과 내용, 이해를 시장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한 주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지표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볼 텐데 사실상 지금 이 방송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3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네. 금요일 날 녹화가 아니고 이제 목요일 날 녹화라는 부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제 PC를 우리가 이제 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PC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이번 주는 좀 급등락을 좀 나와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이제 좀 발표됐었던 지표들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GDP 같은 경우는 3.2%대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준 모습이고 물가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1.7%대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입니다. 네. 상품 물가는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대신에 서비스 물가는 지금 현재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어떠한 좀 근거 이미 뭐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미 물가 자체는 많이 잡혀진 상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2%대라는 물가 안정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사실상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을 좀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서 이미 본부장님이 7개월, 8개월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네. 가파르게 떨어지더라도 3%대에서 충분히 정체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저 역시도 그때도 이제 같은 얘기를 드리면서 이미 뭐 낙폭은 크게 가져가더라도 정말 2%대가 오려면 저는 확실한 좀 경기 침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닌 이상은 네. 현재 현 상황 자체를 계속적으로 횡보장세 유지하면서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미 앞전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굉장히 좀 컸어요. 금리 네. 인하에 대한 기대값 빠른 조기 금리 인하 1월부터 막 그러한 좀 설레발도 있었고 3월 달에 거의 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막 이런 내용이 페드워치 데이터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었는데 현실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 3월 데이터 지금 남아있는 시점 거의 한 달 조금 안 남은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벌써 금리 동결이 97%대까지 올라와 준 시점이에요. 5월마저도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연준위원들의 이제 말을 조금 빌려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미셸 보우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지금 굉장히 좀 정치되어 있다. 재차 오히려 지금 물가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재차 인상을 좀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매파적인 발언을 좀 가져왔고요. 네.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큐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좀 인지한다 이런 내용을 가져왔는데 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금리 인하 막 이런 부분들로 정책 전환의 좀 증거로 좀 설레발을 가져가지 말아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통제된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연준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가져가냐 지금 조금 올 상반기는 아무리 봐도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현재 네. 고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들 것이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 6월 정도 때 스타트 혹은 연말 정도 때 좀 스타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내용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지켜봤을 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좀 연말에 돼야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잡히는 결과는 사실상 저는 굉장히 확률상 희박하다. 네. 결국에는 물가가 잡히려면 한 번의 침체가 크게 올 것이고 이러한 침체 내용 속에서 어떻게 보면 2%대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지수는 한 번 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항상 좀 마음속에는 그래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나마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로 입장되시고요. 문자 참여 방법도 가능합니다. 샵 3989 내용의 주, 잘, 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인 이슈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단연 화제는 애플의 전기차 포기 선언 그리고 이에 따른 AI 대규모 투자를 뽑을 수 있는데요. 제프 윌리엄스 애플 최고 운영 책임자와 다른 임원들은 내부 발표를 통해 약 2,000명의 직원에게 전기차 개발에 종사해온 직원 중 상당수가 생산형 AI 개발 부서로 이동하게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개발팀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애플, 오픈 AI, MS, 구글 등 다양한 미징스의 빅테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사실상 지금 블룸버그 통신발 이슈인데 네. 이 애플카 사업 종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10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왔었던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네. 사실 애플 기준으로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애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러한 기기들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전 세계 탑이고 최고다. 거기에 따라서 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도 최고라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네.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 하지만 시총이 워낙 대단하고 자본력을 충분히 갖춰져 있는 이 회사 기준으로 어떠한 걸 할 수는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는 했어요 그동안. 이만큼 뭐 전 세계 거의 뭐 시총 대장인데
뭘 하든 사실상 자본을 그렇게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못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런데도 사실 불안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확실히 좀 선을 긋고 이렇게 가져갔었던 것도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완벽하게 예시로 좀 들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이스북이죠. 네. 메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조금 더 이쪽에 집중한다, 메타버스에 집중한다 하다가 다시금 조금 더 말 바꾸면서 집중도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를 정말 천정부지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이슈와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가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호재를 좀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달러대 초반대 움직이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다시금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이제 AI 쪽에 대한 다시금 호재성 내용 그러면 그동안에 또 AI 관련 기업들까지도 이제 동반 호재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냐 이런 내용 자체가 좀 필요한데 네.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연내에 이제 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가고 있지만 네. 아직 뚜렷하게 지금 뭐 엔비디아와의 지금 내용이나 접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게까지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뭐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 좀 가져가기는 발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막대한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고객이 생긴 거고 네. AI 자체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엔비디아는. 어. 그거를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자체로 성공하는 거는 그 나머지 기업들이 하는 거고 이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내용 자체에서는 엔비디아는 지금 충분히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눌러주고 있는 주가 흐름 자체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워낙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이슈나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간값이나 과열 조정, 지금의 현재 과열 구간을 충분히 풀어줄 만한 자리값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금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600 중반대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금 받아서 매수 타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좀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계속 지켜보셔라. 지켜보시고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시는 건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AI 이슈에서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좀 고평가다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또 그런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고 1000달러대까지도 지금 결국에는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 엔비디아는 적어도 대신에 좀 중요한 내용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주가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440 부근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좀 드렸어요. 네. 현재 호재를 같이 동반으로 좀 받아준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금 상승 흐름 지금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조정 자리값 괜찮았었고요. 여기서 400 이탈하는 결과에서 다시금 재반등 흐름 자체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대신에 지금은 조금 단계적으로 조금 위험하다. 제미나이나 이런 이슈들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 자체를 지금 조금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전고점을 딱 돌파한 직후에 바로 눌러줬었던 이런 휩소 구간 자체가 기술적 데이터 자체로 조금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지금 재차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가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 애플카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포기 선언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에서 오히려 지금 좀 호재성으로 최근에 좀 받아주고 있는 게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그나마 좀 나쁘진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 상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떨궈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상 저는 120, 140 구간대 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이제 브리핑을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반등 자체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210달러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단발성인 호재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투자는 사실상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0 정도
정도 구간대에서 정리 보시고 다음에 좀 더 가격대가 좀 더 착해진 자리값에서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AI에 대한 내용, 이슈 자체는 이미 반영될 만큼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선 반영될 만큼 좀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 자체를 이끌어갔었던 움직임이었던 만큼 당분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아직 호재를 못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 AI 관련해 가지고 아직 빛을 못 받은 종목들을 차라리 좀 살펴보시면서 단기적인 좀 투자를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애플의 결정으로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이 영향이 특히 많은 것 같은데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BH 등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이고 또 어떤 종목들이 피해를 입힐까요? 네, 뭐 애플 이거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죠. 타이탄 프로젝트 중단했는데 네.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면 레벨 4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및 양산을 목표로 타이탄 프로젝트를 애플이 과감하게 했어요. 이게 왜 했냐면 그때는 전기차가 잘 돼 보였거든요. 전기차가 잘 될 것 같고 탔거든요. 그때는. 네. 트럼프가 저렇게 다시 부활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잘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고객 시간 점유를 위해서 자체 서비스 생태계 구축 확장 및 여기에 집중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게 원래 컨셉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객 시간 점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폰을 그냥 절대 손 못 대게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온라인 쇼핑에서 난리 난 게 테무 아닙니까? 테무? 네. 테무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그 테무가 뭐 5만 원짜리 5천에 팔고 막 이러니까 지금 온라인 쇼핑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 전략도 뭐냐면 고객 시간 점유예요. 그러니까 내내 쇼핑만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테무 싸다고 대학생분들 돈 아끼겠다고 그런 거 접근했다가 개인정보 털려 쇼핑 중독돼. 그 물건 테무 걔네 다 짝퉁이거든요. 다 짝퉁인데 그 진짜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것도 자기들은 짝퉁도 상품이다라고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무를 이용하는 듯한 약간 그런 원래 전략은 뭐냐면 애플이 고객 시간 점유 전략이 뭐냐면 네. 테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하여튼 내 거만 우리 거만 계속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뭐 요게 이제 결국은 실패했죠. 하지만 이제 애플카 개발을 위해서 차량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차량 플랫폼, 차량의 프레임이죠. 프레임. 네. 차량 외관이죠. 외관. 요걸 비롯해서 하위 부품하고 모듈 최적 설계 제작, 차량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필요한데 네. 요 통제를 못했어요. 결국은 못한 거죠. 왜냐면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어디랑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지위적 우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항상 갑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 항상 애플은 갑질을 해야 되는데 을지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다 결론은.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 등 시장이 차단되면서 물론 기존 전기차 업체들은 호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한테 호재예요. 네. 테슬라한테 호재. 테슬라 죽다 살았죠. 돈으로 붙으면 애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애플이 벌어온 돈이 얼마인데 지금. 돈으로 붙어버리면 애플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람코라고. 아람코 말고는 애플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따지면. 자, 근데 이제 영국 다이슨도 사실 전기차 개발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자, 중단했어요. 영국 다이슨도 결국 중단했고 전체적인 전기차 성장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죽다가 다시 부활할 줄 몰랐으니까. 이게 향후 대통령이 트럼프일 가능성만 없었어도 네. 전기차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어차피 뭐 전기차 개발해봐야 뭐 트럼프가 보조금 안 주고 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플도 굳이 전기차 왜 해야 되지? 이제 다만 이제 인포테인먼트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거로 보입니다. 이제 AI로 이제 애플이 그럼 집중하겠다는 건데 저는 네. 애플이 생생한 AI 집중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애플은 삼성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거든요. 네, 삼성이 잘 되는 거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성형 AI에 오픈 AI와 구글을 지금 추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삼성은 생성형 AI에서 뭔가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온디바이스 AI로 틀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생성형 AI 갔다가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래 열심히 해. 너네는 거기서 최고가 되어라. 이럴 애들이 아니에요 절대. 저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아마 엣지 미국에서는 엣지 AI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고 막 용어가 좀 섞여 있는데 네. 요거까지 아마 다 할 거다.
저는 그 시점을 어디로 보냐면 다음 장 보시면 6월에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때 시리 업그레이드 하면서 iOS 업데이트 때 대대적인 AI 전략을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그럼 이때 관련주들이 이때 좀 움직이지 않나. 네.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 국내 증시 애플카 관련주들은 사실 뭐였냐면 전장부품 팔아. 애플이 사실 LG전자가요. 네. 사실 그 LG전자한테 지금 당장 자동차 만들어 전기차 만들 수 있어요. 당장 만들 수 있어요. 모터, 배터리 다 있거든요, 어차피. 네. 당장도 전장 부품 다 있고. 근데 LG전자가 이제 애플하고 협약해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 거죠. 네. 근데 오늘 LG전자가 안 됐으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주가가 왜 안 떨어져요? 오늘 애플이 팀쿡이 마크 저커버가 왔거든요. LG전자. 아주 난리 났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마크 저커버는 무조건 LG전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마크 저커버 XR 기기랑 요 기기를 하려면은 XR 쪽 이제 메타잖아요. 거기가 이름이 메타기 때문에. 네. 메타가 메타버스를 하려면 XR 기기가 필요한데 XR 기기가 하려면은 LG 계열사들이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왜냐면 LG 노텍이 카메라 모듈 부품, LG 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부품을 다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LG랑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그래서 LG전자가 그렇게 주가에 크게 피해가 없다. 어차피 애플 전기차에 안 팔려도 어차피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다 팔리고 메타도 지금 사가려고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AI 반도체, 애플이 AI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좀 강세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애플이 파운드리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애플이 삼성한테 절대 안 줘요. 옛날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일 때 네. 애플의 모든 AP 칩은 다 삼성에서 파운드리였어요. 근데 삼성의 갤럭시가 나오는 순간 너네 꺼져. 그래서 너네 싫어. 너네 저리 가. 해가지고 TSMC랑 붙은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AI 반도체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 협업하냐? 절대 안 합니다. 오로지 어디랑 합니까? 삼성전자 반대 쪽만 할 거예요. TSMC랑 해야 되고 SK하이닉스랑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지금 TSMC가 그럼 지금 엔비디아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애플이 우리 것도 만들어줘. 그럼 TSMC가 만들어줄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엔비디아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럼 엔비디아 양 줄이면 엔비디아는 다시 삼성한테 가야 돼요. 왜냐면 그거 만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HB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거 물량 뺏으려면 엔비디아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냥 다 호재다. 그냥 결론 다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AI 하드웨어 쪽은 최근에 한미반도체 하나만 얘기 드리지만 다음 장 넘기면 한미반도체 우리 이번 주에 노란통밀시 오픈제트만 또 재공략해서 또 수익 났어요. 어제 수익 절반 실현했거든요. 네. 한미반도체는 먹고 또 먹고 사골국물 고아 먹듯이 계속 수익내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 요게 요즘에 좀 주가가 많이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요 관련주들 중에 주가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갔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는 애플카 포기하면서 기존의 현대차 기아가 한수를 놨겠죠. 네. 현대차 기아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 회사하고 요 회사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요 회사가 그러니까 전기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적인 성능으로 다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내연기관처럼 손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기적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가 진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밑에 있는 요 회사입니다. 요 회사 노란토메이스 오픈제 팀방에서 이 종목들 공개할 텐데 이 종목들이 아주 유망하다. 여러분 지금 당장 들어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반드시 노란토메이스 오픈제 팀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의 자세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방법도 가능합니다. 샵 3989 내용의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증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증시에서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 폭등세가 무섭습니다. 임상 2상의 긍정적인 결과에 이번 달에만 무려 300% 가까이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2022년 바닥 대비해서는 주가가 무려 50배가 폭등한 상황입니다. 비만약
신약 위고비의 선풍적인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 역시도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증시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최근 추이와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자, 이거는 폭등을 해도 너무 폭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사실상 주가가 이제 13달러 수준이었었던 종목 자체가 100달러 부근대까지 지금 올라와 준 시점. 사실 단 하루 만에 지금 120%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갭을 띄우면서 120% 급등하고 추가적으로 고점 더 올리는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좀 밈 종목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미증시가 아무리 뭐 상한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 상승은 지금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당장에 우리가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바이오 쪽의 투자 전략 자체는 사실상 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이 임상을 통해서도 사실상 이제 허가가 나고 마지막 이제 시판까지 다는 과정 자체가 네.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 기간값 자체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중간에 잘못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가가 다시금 원 상태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사실 네. 이미 이렇게까지 올라와져 있는 종목 자체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30, 40 구간대에서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리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반토막 나는 거는 정말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루나 같은 경우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본부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좀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더 이상 뭐 정말 미국만 좋았었던 종목이었었고 그만큼 상승 보여줬었던 거 그대로 낙폭 가져가면서 제자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상 비만 치료제는 얘랑은 조금 다른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앞에 이제 일라이릴리나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워낙 상승폭을 지금 계속적으로 잘 가져가면서 뭐 지금 고점 모르게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도 지금 일단 9월 달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들이었었는데 네. 당연히 3년 자체를 보셔도 괜찮다라고 했었지만 얘처럼 이렇게까지 올라와져 있는 종목 자체는 지금은 만약에 보유자라고 하셔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망하시기보다는 바로 청산을 조금 추천드리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가 안 좋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대장이 2개가 있고 이 대장 2개는 안정적인 상승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이킹 쪽에 사실 조금 이슈가 집중되면서 네. 오히려 주가 자체가 일라이릴리나 노브노에서 이제 조금의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접근 자체를 지금 한번 좀 지켜보셔라. 이런 자리값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노란톡방에서 좀 공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상 지금 바이킹 같은 종목들을 차라리 지금 좀 발굴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대장 2개만 날아가다 보니까 사실상 얘네만 좀 투자해야 되나 그리고 얘네 역시도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시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주가 자체가 좀 더 착했으면 투자를 하겠지만 이미 오를 대로 너무 많이 올라서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얘기를 좀 드렸었던 자리값들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내용 자체는 바이오 쪽에 투자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네. 좀 유전자 가위 쪽으로 이제 좀 가져가는 기업들 자체를 좀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차라리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이오 쪽이랑은 조금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좀 반반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종목을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라고 2개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AI랑 지금 비만 치료제죠. 네. 근데 이 비만 치료제도 어떻게 보면 제약이나 이 바이오 쪽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AI랑 비만이랑 같이 연관돼 있는 기업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특히나 엔비디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전일 주가가 네. 16%나 떨어져 주면서 일단 좀 단기적인 악재가 좀 작용했다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적인 측면이나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번 실적이나 이런 데이터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근데 정말 이 종목을 지금 좀 공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매력적인 가격대나 좋은 타이밍 그리고 좋은 청산 이런 전략 자체가 필요한 거죠. 누구나가 다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네. 누군가는 3만 원, 4만 원대 사서 정확하게 고점 10만 전자에서 판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 10만 전자에 사서 물려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입 자체나 가격 전략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AI와 제약 쪽이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타이밍이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값에 많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당장도 조금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하셔도 괜찮지만 좀 내가 확실한 좀 명확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노란톡방에 오시면 정확하게 좀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를 공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제약 쪽 관련 자세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김정철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글로벌로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붐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근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은데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업종,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지금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약바이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왔다 갔다 했던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제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종목 더 안 가는 거 아니야 해서 쏠리는 게 제약바이오고 그 제약바이오의 쉐어 터트린 게 바로 알테오젠이거든요. 최근에 그 네. 알테오젠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제약바이오 여러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4월달에 미국 아마케 있고 이벤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약바이오 관심 있게 지금 보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노란토미시 오픈채팅방에서 지금 공략하고 있는 HLB가 오늘 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지금 8만 원 지금 수익률이 160% 넘어갔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제약바이오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나중에 소외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도대체 이 비만 당뇨가 도대체 뭔데 요즘 난리냐 한번 제가 가져나왔으니까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 건데요. 일단 먼저 보면은 원래 옛날에 비만약이 뭐냐면요. 비만 당뇨 치료제 약이 뭐냐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가지고 실제로는 배가 고픈데 안 고프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만약 먹으면 정신병 걸린다는 얘기가 좀 있을 정도로 네. 이게 중추신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뇌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막 비만약 먹다가 막 이상해지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추신경계를 작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너무 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당뇨 비만 치료제는 또 뭐냐? GLP-1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사기전을 작용해서 호르몬 조절을 억제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식후에 혈당 상승 막아주는 약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당뇨병 약으로 썼어요 처음에. 네. 근데 당뇨병 약으로 썼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체중이 빠져요. 뭐지? 이게 GLP-1을 억제가 요걸 가지고 해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겠구나. 비만약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부 소화기관 운동을 저하시켜가지고 음식물이 천천히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요 이게. 그러니까 더 먹기가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식량 소비량이 줄었어요. 너무 좋은. 전체적인 식량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지금 식품업계가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계속 안 팔려가지고. 특히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식욕 감소 효과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게 일론 머스크가 이걸로 몇십 킬로 빼버리고. 근데 이게 기존에 이런 GLP-1 약이 있었어요. 나왔는데 네. 하루에 주사를 하나씩 맞아야 돼요. 어. 못 맞아요. 저는 제 스스로 주사 포알도 못 넣는데. 근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최근에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도대체 왜 난리였냐? 바이킹 테라피틱스 비만 치료제인 VK2735 같은 경우가 네. 일주일에 1회 투약했거든요. 네. 이것도 일주일에 1회. 이게 35명에게서 13주 동안 무려 체중이 14.7%가 감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자면요. 어느 정도 감량이 되냐면
제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13주 13번 맞잖아요. 네. 그럼 제 몸무게가 약 13kg 정도가 빠져요. 12kg 정도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옛날에 클럽 다닐 때 상의 다 벗고 다녔거든요. 몸 좋아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15kg가 찐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절대 뭘 못 벗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이걸 주사를 맞잖아요. 네. 3-4달 뒤면 저 다시 클럽 다닐 때 상의 벗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드립해봤습니다만은 여튼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노모 노디스크가 위고비가 있고 릴리의 젯바운드가 이제 요 다 비만 당뇨 치료제인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12주 차에 6에서 7% 정도 체중 감소를 시켰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내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거 지금 다 열광에 있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 그냥 당뇨 비만 치료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걸 맞았더니 노화방지 되고 지금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특정 어떤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의사가 상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약간씩 있어요. 약간씩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땡땡땡땡 이 기업이 지금 일상 들어갔어요 지금. 아마 이 회사가 가장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나오려면 아직 멀었겠죠. 좀 멀었긴 네. 했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느 정도 성과 나오잖아요? 네. 바로 비파마에서 그냥 사버려요. 바로 그냥. 이거 사버리게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약품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나 뭐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 엄청나게 했는데 막 잘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거 지금 요즘 전 세계가 이거 다 제약바이오가 이거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 비만 당뇨 치료제 GLP-1 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다 난리란 말이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원래 인벤티질에 펩트론 다 관련주입니다. 관련주인데 네. 요 종목이 사실 진정한 관련주다.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 노란토마시 오픈채팅방에서 들어오시면은 요건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네. 함께 하시면 이 종목만 알고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 때나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의 자세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방법도 가능합니다. 샵 3989 내용의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1자리값 매수 체결. 79자리값. 자, 16,679 1차 청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9까지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704, 705. 자, 709 뚫어주네요.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6스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01자리값 매수 체결. 자, 601 기준으로 자, 69자리값 퍼딩. 자, 39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50틱 구간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고까지 돌파 보여주면서 자, 60까지 터치. 자, 69자리가 멀청으로 지금 일단은 바라보는데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67, 68, 69 터치 좋습니다. 70틱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자, 51자리값 매수 체결. 자, 39자리값 컷. 주문 접수 완료. 자, 반등 정도까지만 일단은 좀 바라볼 거고요. 자, 매수 자리값 자, 기준으로 자, 41 터치까지 잘 나와줬고요. 자, 79까지만 지금 대행 자리값 같이 이어가면 딱 좋은 자리값입니다. 자, 51 자리값 매수 체결. 자, 49 본절 자리값 될 거고요. 자, 분봉 바뀌었습니다. 최대 맥시멈 79까지. 64 돌파 자리값 나와줬죠. 자, 최소 본절 자리값. 자, 본절 자리값 잡아주시고요. 자, 17,979 자리값 1차 청산을 여기로 한번 일단 잡아 놓을게요. 79 자리값. 자, 382 구간. 자, 1차 청산. 자, 79 자리값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 터치. 자, 1차 보실 분들 자, 여기서 수익 전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자리값은 아니고 자, 3-1 자리값이에요. 여기는 3-1, 3-2까지 바라보는데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거는 보장은 없습니다. 90 돌파, 93까지. 자, 95 터치. 자, 9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금 49자리값 매도 체결. 자, 81자리값 컷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자, 조금 저는 더 밀려서 체결이 되긴 했는데, 자, 49 기준으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0 초반. 자, 좋습니다. 자, 30 이상 나와주고 있고요. 자, 시초가 힘, 움직임. 자, 밴드 바닥인데, 자,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91자리값 1차 청산. 자, 60틱자리값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1자리값 1차 청산. 자, 49 기준으로, 자, 60틱 구간 나와준 모습이고요. 자, 56, 53, 52, 51 터치 좋습니다.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크루드 오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결국에는 90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접근 자체를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갔었는데요. 네. 지금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번 한 주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실상 상승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좀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전 고점까지 돌파한 시점에서도 자리값을 버텨준다. 이거는 지금 최소 기준으로 지금 83.82달러대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살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워렌 버핏이 이쪽 쉐브론이나 내용 쪽 투자 자체가 사실상 기업 자체 놓고 본다라기보다는 오일 쪽의 가격의 변동성을 분명히 좀 예측을 하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단기간에는 상승 관점 충분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매수 관점을 좀 바라보긴 했었지만 사실상 변동성은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월, 화, 수, 목요일까지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난주에 이제 투자 전략 2073대까지 매수 대응 자리값 보셔라라고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현재 횡보 장세가 좀 길어지면서 이 목표가 자체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65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게 이제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65달러대까지는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거고 이 정도 수준 자체는 좀 ETF적인 접근으로 보시기보다는 선물 투자 쪽으로 이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계속적으로 이 고가권에서 버텨주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내용 자체 이슈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난 시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상세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신규 종목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시총이 큰 종목 자체는 조금 피하시고요. 오히려 좀 단타성인 종목 자체로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을 한번 좀 따라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17,600대까지는 좀 하락 가능성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좀 오히려 상승 자리값을 크게 가져가면서 4달러대까지도 이제 추가 매수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구간대에 지금 조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안 지금 현재 채널 라인대를 좀 유지하면서 매도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채널 라인대를 좀 지키면서 오히려 다시금 3.6 초반대까지는 매도세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값을 깨고 넘어오는 시점, 진입자리값은 3.8달러를 깨는 시점부터 바라보시면서 3.6 중반대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밤 주절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